그날 연하는 대감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는 증거라고 있는 게냐? 대감, 저는 대감 외에는 누구와도 관계를 가진 것이 없사옵니다. 사실이옵니다. 아니, 허구한 날 기생집에 드나드는 남자들이 그리 많은데 내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어서 썩 물러가라. 그러나 그녀가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혼자 애를 낳고 죽었다는 사실을 이장원 대감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그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가보시지요. 50살 정의품 판서의 지위. 왕실에서 신임받는 고위 관료가 그의 젊은 시절에 스쳐 지나갔던 한 여인 때문에 겪어야 하는 시련을, 책임졌어야 하는 일들이 후일 고스란히 되돌려 돌아온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의 삶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입에 대고 단숨에 들이켰어요. 독한 술이 목구멍을 태웠습니다. 하지만 취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마셔도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또 잠을 못 자는구나. 이장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석 달째였어요. 석 달 동안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 밤 눈을 감으면 그 얼굴이 보였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버린 여인, 연하. 이장원은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그녀를 버렸어. 아이까지 베고 있었는데. 이장원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기억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20년 전 그날, 연하가 자신을 찾아왔던 날. 대감님, 저 아이가.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장원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는 증거라고 있는 게냐? 대감, 저는 대감 외에는 누구와도 관계를 가진 것이 없사옵니다. 사실이옵니다. 아니, 허구한 날 기생집에 드나드는 남자들이 그리 많은데 내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제발 아이만이라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연하의 얼굴이 창백해지던 모습, 그 눈빛, 절망과 배신감이 가득했던 나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냉정했을까? 이장원은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연하는 죽었습니다. 20년 전 혼자서 아이를 낳다가 그 사실을 안 것은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우연히 듣게 된 이야기. 한 여자 노파가 말했습니다. 그 기생 연하 말입니까? 아이 낳다가 죽었지요. 불쌍하게도. 이장원은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그럼 그 아이는 어디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의 핏줄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모른다는 것. 이장원은 술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술이 흘렀어요. 나는 무슨 짓을 한 거야? 20회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이장원은 30살이었어요. 승승장구하는 젊은 관료. 집안도 좋고 학문도 뛰어나고 벼슬길도 탄탄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본처와의 사이에 아들도 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장원은 지루했어요. 이것뿐인가? 내 인생이 틀에 박힌 일상, 예의범절로 가득한 양반가의 살. 그는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어느 봄날 이장원은 친구들과 기생집에 갔어요.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기생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 한 기생이 거문고를 연주했습니다. 맑고 깊은 소리. 이장원은 그 소리에 이끌렸어요. 연주자를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21살 한창 때 달빛처럼 맑은 피부, 깊은 눈동자, 무엇보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다른 기생들처럼 아첨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맑고 슬프고 깊은 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장원이 물었습니다. 연하라 하옵니다, 대감님. 연하. 좋은 이름이로군. 그날부터 이장원은 자주 기생집을 찾았습니다. 연하를 만나러.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연하는 특별했어요. 글을 알았습니다. 시를 읽고 음악을 이해했어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대감님은 왜 이곳에 오시나요? 어느 날 연하가 물었습니다. 자유롭고 싶어서지. 자유요? 그래. 양반가의 틀에서 벗어나고 싶어? 연하는 작게 웃었어요. 대감님은 이미 자유로우신데요. 저희는 진짜 자유가 없지만요. 그 말에 이장원은 멈칫했습니다. 연하의 눈빛이 슬펐어요. 저 여자는 뭔가 다르구나.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장원과 연하는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이장원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인지 집착인지, 자신이 연하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 그는 선물을 주었어요. 비녀, 비단, 책. 연하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저는 대감님과 다른 세계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장원은 고집했어요. 상관없어. 내가 주고 싶은 거야. 연하는 결국 받았습니다. 특히 비녀를 소중히 여겼어요. 은으로 만든 연꽃 모양의 비녀. 이 비녀 정말 아름답네요. 연하는 비녀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장원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하는 걸까?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면 불편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연하가 말했어요. 대감님, 저는 대감님을 사랑합니다. 이장원은 놀랐습니다. 뭐라고?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 됩니다. 알아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이장원은 당황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사랑이라고? 기생이 나를?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나도 연하가 좋은데.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편했어요. 하지만 나는 양반이고 연하는 기생이야. 이장원은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너를 아낀다. 사랑한다고는 하지 못했어요. 아낀다고만 했습니다. 연하는 그 말에 웃었어요. 슬픈 미소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이장원의 집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처가 병에 걸렸어요. 깊은 병이었습니다. 이장원은 연하를 만나는 횟수를 줄였어요. 집안일이 바빴으니까요. 연하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장원은 오지 않았어요.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하는 불안했어요. 대감님, 왜 안 오시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연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어떡하지? 연하는 두려웠어요. 기생이 임신하면 쫓겨납니다. 갈 곳이 없어요. 대감님께 말씀드려야 해. 연하는 결심했습니다. 이장원의 집을 찾아가기로. 연하는 이장원의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임신 2달. 아직 배가 부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몸은 힘들었습니다. 입덧으로 속이 메스꺼웠어요. 대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어요. 문지기가 가로막았습니다. 어디서 온 천한 것이 감히 이곳에. 저는 대감님을 뵙고 싶습니다.
뭐, 기생 주제의 대감님을 문지기가 비웃었어요. 썩 꺼지지 못할까? 연하는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 대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비가 와도 햇볕이 뜨거워도 임신한 몸으로 서 있는 것은 힘들었어요. 어지러웠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이장원이 밖으로 나왔어요. 관복을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연하는 달려갔습니다. 대감님, 이장원은 연하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어요.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인들, 지나가는 양반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대감님, 제게 할 말이 있습니다.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장원은 주위를 둘러봤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어. 따라와. 이장원은 연하를 한적한 골목으로 데려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바쁘다는 걸 모르나? 대감님, 저는 연하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장원은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대감님의 아이입니다. 2달 되었어요. 이장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이, 연하가 임신을 어떻게 하지? 패닉에 빠졌습니다. 자신은 고위 관료였어요. 명망 있는 양반가의 가장. 기생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 이것이 알려지면 끝입니다. 그게 정말 내 아이야? 이장원은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어요. 연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대감님, 그게 무슨 증거가 있어? 그게 내 아이라는? 대감님, 저는 대감님 외에 다른 분과 그건 나는 모르는 일이야. 이장원은 소리쳤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어요. 내가 왜 이러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앞섰거든요. 이게 알려지면 집안은 나는 모르겠어. 그 아이가 내 아이든 아니든 나는 책임질 수 없어. 대감님, 제발. 연하가 이장원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제발, 아이만이라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장원은 연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연하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 내가 또 나타나면 관아에 신고하겠어. 대감님, 꺼져. 이장원은 돌아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어요. 연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감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아낀다고 하셨는데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연하는 기생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연하야, 나가거라. 주인 마님, 임신한 기생은 쓸모가 없어. 당장 나가.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 돼. 당장 짐 싸서 나가. 연하는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친구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연하는 거리를 헤맸습니다. 어디로 가지?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연하는 성박 변두리의 움막을 발견했어요. 여기서라도 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더러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연하는 구걸을 하며 살았어요. 제발, 동냥 좀. 하지만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기생 주제에 배까지 불렀네. 연하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연화의 배는 점점 커졌어요. 임신 7개월. 하지만 연화의 몸은 한계였습니다. 영양실조로 뼈만 남았어요. 얼굴은 해골처럼 앙상했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버텨. 연하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어요. 추웠습니다. 연하는 움막 안에서 떨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너무 이른 진통. 아직 8달밖에 안 됐는데. 안 돼. 아직 안 돼. 하지만 진통은 계속됐어요. 연하는 혼자였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밤새도록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여자아이. 작고 약한 아기.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으아, 으아. 아기의 울음소리. 연하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이것밖에 못해줘서. 하지만 연하는 기력을 잃었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어요. 아가야, 살아야 해. 연하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품에서 비녀를 꺼냈어요. 이장원이 준 은비녀. 그것을 아이의 옷에 꽂았습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가 준 거야. 아버지를 미워하지 마라. 그분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연하의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엄마는 널 사랑해. 그것이 연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숨이 끊어졌어요. 22살의 젊은 나이에. 다음 날 아침, 지나가던 노파가 움막에서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아기의 울음소리. 어머, 저게 무슨 소리지? 노파는 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광경을 봤어요. 죽은 여인과 살아있는 아기. 세상에, 이런. 노파는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약한 아기. 하지만 살아있었어요. 불쌍한 것. 엄마가 이렇게. 노파는 여인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옷에 꽂힌 비녀를 보았어요. 이것은 양반가의 비녀인데. 노파는 비녀를 빼서 아기와 함께 보관했습니다. 이 아이, 어디서 온 아이일까? 노파는 아기를 데려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연희. 어머니 연화의 연자를 따서. 연희는 노파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어요. 노파는 연희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내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운 분이었단다. 양반 나리를 사랑했지. 하지만 버림받았어. 어린 연희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알게 됐어요. 자신의 출생이 비극이라는 것을. 연희는 영특했습니다. 노파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글을 배웠어요. 지나가는 선비에게 물어가며 책을 주워 읽으며 스스로 공부했습니다. 15살이 되었을 때 노파가 병에 걸렸어요. 깊은 병이었습니다. 연희야, 미안하구나. 할미가 이제.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하지만 노파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연희야, 이것을 바꿔라. 노파는 비녀를 꺼냈습니다. 은으로 만든 연꽃 모양의 비녀. 이것은 내 어머니가 남긴 거란다. 이것을 준 사람이 내 아버지야. 연희는 비녀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라고요. 그래. 하지만 미워하지 마라. 그분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노파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너는 당당하게 살아라.
내 출생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숨을 거뒀어요. 연희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15살. 갈 곳 없는 소녀. 연희는 살아야 했습니다. 일을 찾아다녔어요. 바느질, 빨래, 청소.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내가 뭘 할 줄 아냐? 집도 없는 것이. 사람들은 연희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중매쟁이가 연희를 찾아왔어요. 아가씨, 좋은 자리가 있다. 무슨 자리인데요? 양반댁에 종으로 들어가는 거지. 밥은 먹고 살 수 있어. 연희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중매쟁이는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양반 체면에 씨바지로 애를 가졌다면 후일에 문제가 있을 것을 알고 일단 종으로 들여 방법을 찾아 애를 낳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었죠. 무서운 음모가 아닐 수 없었어요. 그래서 중매쟁이한테 특별히 부탁을 한 것이었죠. 가족관계가 복잡하면 안 된다.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는 몸을 가진 자야 한다. 미모도 있어야 한다. 그를 알고 총명하면 대가를 2배로 쳐주겠다. 그렇게 중매쟁이 한 씨는 여러 곳을 물색하던 차에 연하를 찾아냈던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일단 미모의 여인이었고 건강한 처녀였습니다. 엄마를 닮아 이목구비가 빼어났고 몸매도 풍만했습니다. 이대감이 좋아할 타입이었습니다. 그 옛날 연하 그녀를 마음에 들어했듯이 말입니다. 며칠 후 연희는 한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큰 기와집, 양반가의 저택이었어요. 대문을 지나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집안 어른이 연희를 보았어요. 얼굴은 괜찮구나. 나이는 20입니다. 좋아. 너는 앞으로 이 집 안채에서 일하게 될 거다.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마님. 하지만 연희는 몰랐어요. 이 집이 어떤 집인지. 며칠 후 연희는 물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안채 마루를 지나갈 때 한 남자와 마주쳤어요. 50대의 관료,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남자의 눈이 커졌어요. 온몸이 굳었습니다. 너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희는 이상하게 여겼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대감님? 네. 내 이름이 뭐냐? 연희라고 합니다. 그 순간 남자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연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남자는 이장원이었습니다. 이장원은 연희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이 아이는 연하를 닮았어. 눈매, 입술, 얼굴 윤곽. 모든 것이 연하와 똑같았습니다. 설마. 그날 밤 이장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희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저 아이는 누구지? 왜? 연하를 그렇게 닮은 거지. 다음 날 이장원은 은밀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연희가 어디서 왔는지. 며칠 후 한 노파를 찾아냈어요. 연희를 키운 노파의 이웃. 그 아이 말입니까? 불쌍한 아이지요. 무슨 말이요? 어미가 아이 낳다가 죽었다던데요. 성박 움막에서. 이장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미가 누구였소? 기생이었다던데요. 이름이 연하였나? 이장원은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아이는 아이 옷에 비녀가 꽂혀 있었다던데요. 은으로 만든. 이장원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비녀. 내가 준 비녀. 그럼 그 아이는 내 딸이야. 이장원은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시바지로 들인 여자가
내 딸이었다. 이장원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연희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 그것도 시바지로 들인 이것을 어떻게 하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어요. 연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매일 성실히 일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장원이 자신을 피한다는 것을. 대감님이 왜 저를. 어느 날 연희는 자신의 방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옷 속에 숨겨둔 비녀를. 은으로 만든 연꽃 비녀. 연희는 비녀를 꺼내 보았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준. 그때 문이 열렸어요. 이장원이 들어왔습니다. 연희는 깜짝 놀라 비녀를 숨기려 했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이장원은 비녀를 봤어요. 그것은. 이장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구했느냐? 이것은. 연희도 당황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주셨습니다. 할머니?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께서. 어머니가 남긴 거라고. 이장원은 비녀를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아. 작게 중얼거렸어요. 연희는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연아라고 하셨습니까? 네. 내 어머니가. 제 어머니. 이름을 아십니까? 이장원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이장원을 보았습니다. 뭔가 느꼈어요. 이분이 설마 대감님 혹시. 연희는 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장원이 먼저 말했어요. 미안하다. 예, 정말 미안하다. 이장원은 연희를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며칠 후 이장원은 결심했습니다. 연희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연희를 불렀어요. 앉아라. 예, 대감님. 이장원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를 알고 있었다. 연희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입니까? 그래. 연아, 내 어머니는 기생이었다. 나는 그녀를 만났고 가까워졌다. 이장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책임지지 못했다. 그녀가 임신했을 때 나는 버렸다. 연희는 숨이 멎었어요. 그럼 대감님이. 그래. 이장원은 연희를 보았습니다. 눈물이 가득했어요. 나는 내 아버지다. 연희는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아버지라고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장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를 죽였다. 너를 버렸다. 용서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미안하다는 말만. 연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이분이 내 아버지, 어머니를 버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어머니는 이분을 사랑했는데,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연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연희가 정말 몰랐던 것이었을까요? 사실 연희는 자기의 과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감을 사랑했던 엄마. 그 남자는 대감님 도령이었고 성이 이씨 있었다는 것. 그리고 처음 대감을 본 순간 그 얼굴 생김새가 자신과 어느 정도 닮아 있었다는 것. 그리고 대감이 자기를 보면 피하는 모습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는 것. 연희도 총명한 여자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희는 고민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아버지를 용서해야 하나? 아니면 복수해야 하나? 연희는 밤마다 비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연화의 유품. 어머니,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날 연희는 결심했습니다. 비록 아버지이긴 하나 길거리에서 처참히 인생이 짓밟혀 죽은 엄마를 생각하면 자기의 나머지 부귀영화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또 연희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본 삶은 죽은 삶이었습니다. 차라리 아버지라 부르고 편히 살까? 아니야. 저런 아버지는 세상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돼. 나 같은 사람 또 있어서는 안 돼. 진실을 세상에 알리자. 이것은 복수가 아니야. 진실을 말하는 거야. 많은 날을 고민하고 고민하던 연희는 상소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어머니 연화의 이야기, 자신의 출생, 그리고 이장원의 죄,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자기 아는 모든 정보를 다 적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고 그 증거는 무엇이고 어느 날 어느 장소까지. 다음 날 새벽 연희는 상소문을 들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를 지켜봐 주세요. 상소문을 제출했습니다. 왕에게 직접 올려질 것입니다. 연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장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상소를 올렸다지. 예. 왜 그랬느냐? 연희는 이장원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다. 그래도 아버지요? 어느 아버지가 딸을 씨바지로 들인다 합디까? 뭐라고 내가 그걸 어떻게? 나도 다 알고 왔어요, 아버지. 이대감이 눈이 휘딩그레졌습니다. 부르르 몸이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버리셨습니다. 연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묵할 수도 없습니다. 어머니처럼 혼자 죽어가는 여인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이장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벌을 받아야 한다. 이장원은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건 조정이 결정할 일입니다. 다음 날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연희의 상소문. 왕이 직접 읽었어요. 이것이 사실이냐? 신하들이 술렁였습니다. 정의품 판서가 기생과 아이까지. 왕은 즉시 국문을 명령했습니다. 이장원이 불려왔어요. 죄인석에 앉았습니다. 관복은 입지 못했어요. 상소에 적힌 여인은 누구인가? 연하입니다. 그 아이는 누구인가? 제 딸이었습니다. 아니 자기가를 씨바지로 들였다는 것이 사실이렸다. 임금이 목청이 궁궐에 퍼져나갔습니다. 신하들이 서로 고개를 돌려 놀라고 있었습니다. 이장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제 딸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대를 잇지 못해 내린 가문의 결정을 따른 것뿐이었습니다. 전하. 조정이 침묵했어요. 하지만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탄핵을 요구했어요. 파직하십시오. 유배 보내야 합니다. 왕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장원, 너는 권력을 이용해 여인을 농락했고 자신의 아이를 버렸다. 더욱이 그 아이를 씨바지로 들였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죄다. 파직하고 영구 추방한다. 이장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장원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벼슬, 집안, 명예.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이제 속죄할 수 있겠구나. 이장원은 사사로운 감정이 다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장원은 유배지로 떠났습니다. 먼 남쪽 섬, 외딴 곳이었어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바다를 보며 참회했어요. 연하야, 미안하다. 연희야,
용서해다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어떻게 됐을까요? 연희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왕이 직접 내린 이름. 연아. 연아야. 내 전아. 너는 이제부터 연희가 아닌 어머니의 이름 연아로 살아라. 당당하게 살도록 해라. 왕은 연희에게 집과 땅을 하사했어요. 내 용기를 높이 산다. 너의 용기가 저런 썩어 빠진 인간들에게 본보기가 되었구나. 연희는, 아니, 연하는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너희는 버려진 것이 아니야. 세상이 너희를 몰라봤을 뿐이야. 연하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어요.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연하는 30이 되었어요. 혼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어느 날 편지가 왔습니다. 유배지에서 아버지 이장원이 보낸. 연하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연하야, 나는 매일 너를 생각한다. 내 어머니를 생각한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다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내가 진실을 말해줘서, 내가 나를 심판해줘서 나는 이제야 편히 잠들 수 있다. 아버지가.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야 진심을 아시는군요. 15년 후, 이장원은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연아야, 연희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연하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유배지까지 찾아가서 아버지, 편히 가세요. 어머니께 사죄하세요. 이장원은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연하는 아버지를 어머니 옆에 묻어줬습니다. 공동묘지에. 이제 함께 계세요.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연하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어요. 시바지로 들어온 여자가 딸이었다. 그 이야기는 금서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몰래 베껴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침묵이 죄가 되는 날이 오면 말한 자가 가장 자유롭다. 연하는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어머니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연하의 용기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후 이장원은 결심했습니다. 연희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연희를 불렀어요. 앉아라. 예, 대감님. 이장원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를 알고 있었다. 연희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입니까? 그래. 연아, 내 어머니는 기생이었다. 나는 그녀를 만났고 가까워졌다. 이장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책임지지 못했다. 그녀가 임신했을 때 나는 버렸다. 연희는 숨이 멎었어요. 그럼 대감님이. 그래. 이장원은 연희를 보았습니다. 눈물이 가득했어요. 나는 내 아버지다. 연희는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아버지라고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장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를 죽였다. 너를 버렸다. 용서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미안하다는 말만. 연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이분이 내 아버지, 어머니를 버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어머니는 이분을 사랑했는데,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연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연희가 정말 몰랐던 것이었을까요? 사실 연희는 자기의 과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감을 사랑했던 엄마. 그 남자는 대감님 도령이었고 성이 이씨 있었다는 것. 그리고 처음 대감을 본 순간 그 얼굴 생김새가 자신과 어느 정도 닮아 있었다는 것. 그리고 대감이 자기를 보면 피하는 모습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는 것. 연희도 총명한 여자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희는 고민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아버지를 용서해야 하나? 아니면 복수해야 하나? 연희는 밤마다 비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연화의 유품. 어머니,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날 연희는 결심했습니다. 비록 아버지이긴 하나 길거리에서 처참히 인생이 짓밟혀 죽은 엄마를 생각하면 자기의 나머지 부귀영화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또 연희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본 삶은 죽은 삶이었습니다. 차라리 아버지라 부르고 편히 살까? 아니야. 저런 아버지는 세상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돼. 나 같은 사람 또 있어서는 안 돼. 진실을 세상에 알리자. 이것은 복수가 아니야. 진실을 말하는 거야. 많은 날을 고민하고 고민하던 연희는 상소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어머니 연화의 이야기, 자신의 출생, 그리고 이장원의 죄,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자기 아는 모든 정보를 다 적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고 그 증거는 무엇이고 어느 날 어느 장소까지. 다음 날 새벽 연희는 상소문을 들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를 지켜봐 주세요. 상소문을 제출했습니다. 왕에게 직접 올려질 것입니다. 연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장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상소를 올렸다지. 예. 왜 그랬느냐? 연희는 이장원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다. 그래도 아버지요? 어느 아버지가 딸을 씨바지로 들인다 합디까? 뭐라고 내가 그걸 어떻게? 나도 다 알고 왔어요, 아버지. 이대감이 눈이 휘딩그레졌습니다. 부르르 몸이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버리셨습니다. 연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묵할 수도 없습니다. 어머니처럼 혼자 죽어가는 여인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이장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벌을 받아야 한다. 이장원은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건 조정이 결정할 일입니다. 다음 날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연희의 상소문. 왕이 직접 읽었어요. 이것이 사실이냐? 신하들이 술렁였습니다. 정의품 판서가 기생과 아이까지. 왕은 즉시 국문을 명령했습니다. 이장원이 불려왔어요. 죄인석에 앉았습니다. 관복은 입지 못했어요. 상소에 적힌 여인은 누구인가? 연화입니다. 그 아이는 누구인가? 제 딸이었습니다. 아니 자기가를 씨바지로 들였다는 것이 사실이렸다. 임금이 목청이 궁궐에 퍼져나갔습니다. 신하들이 서로 고개를 돌려 놀라고 있었습니다. 이장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제 딸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대를 잇지 못해 내린 가문의 결정을 따른 것뿐이었습니다. 전하. 조정이 침묵했어요. 하지만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탄핵을 요구했어요. 파직하십시오. 유배 보내야 합니다. 왕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장원, 너는 권력을 이용해 여인을 농락했고 자신의 아이를 버렸다. 더욱이 그 아이를 씨바지로 들였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죄다. 파직하고 영구 추방한다. 이장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장원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벼슬, 집안, 명예.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이제 속죄할 수 있겠구나. 이장원은 사사로운 감정이 다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장원은 유배지로 떠났습니다. 먼 남쪽 섬, 외딴 곳이었어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바다를 보며 참회했어요. 연아야, 미안하다. 연희야, 용서해다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어떻게 됐을까요? 연희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왕이 직접 내린 이름. 연아, 연아야, 내 전아. 너는 이제부터 연희가 아닌 어머니의 이름 연아로 살아라. 당당하게 살도록 해라. 왕은 연희에게 집과 땅을 하사했어요. 내 용기를 높이 산다. 너의 용기가 저런 썩어빠진 인간들에게 본보기가 되었구나. 연희는, 아니, 연하는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너희는 버려진 것이 아니야. 세상이 너희를 몰라봤을 뿐이야. 연하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어요.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연하는 30이 되었어요. 혼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어느 날 편지가 왔습니다. 유배지에서 아버지 이장원이 보낸. 연하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연하야, 나는 매일 너를 생각한다. 내 어머니를 생각한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다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내가 진실을 말해줘서, 내가 나를 심판해줘서 나는 이제야 편히 잠들 수 있다. 아버지가.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야 진심을 아시는군요. 15년 후, 이장원은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연아야, 연희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연하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유배지까지 찾아가서 아버지, 편히 가세요. 어머니께 사죄하세요. 이장원은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연하는 아버지를 어머니 옆에 묻어줬습니다. 공동묘지에. 이제 함께 계세요.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연하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어요. 씨바지로 들어온 여자가 딸이었다. 그 이야기는 금서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몰래 베껴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침묵이 죄가 되는 날이 오면 말한 자가 가장 자유롭다. 연하는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어머니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연하의 용기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